넘어갔다고 숙제 안 한 거 그냥 넘기지 말고 시간을 좀 더 줄 테니까 오늘 어차피 조합만 나가면 끝나거든요. 줄 테니까 문제를 앞에 거좀 다시 풀어와서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다시 질문하세요. 못 푼 것도. 180은 뭐죠? 자, 무게가 구배법칙 형태인데 나눠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무게가 1g, 5g, 그 다음에 25g, 125g짜리의 추가 이렇게 하나씩 딱 있대요. 근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잴 수 있는 무게의 경우에서 잴 수 있는 무게의 경우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풀면 안 될까요? 얘를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쓸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1g짜리를 사용해, 사용하지 않아. 5g짜리를 사용하자, 하지 말자. 25g짜리를 사용할까 말까. 125g짜리를 사용할까 말까. 두 가지씩 있을 거예요. 보면 두 가지.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2의 4제곱 어때? 답이 없네. 하나를 빼야죠. 어떤 경우요? 전부 다 사용하지 않는 이 경우는 빼야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11번으로 가자. 그치. 이제 색칠하게 해야죠. 101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도형에서 이웃 하나 영역이 구별될 수 있도록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의 5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이에요. 한 가지 색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A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인 것 같죠? 이렇게. 자, 색깔은 몇 가지가 있냐면 빨, 주, 노, 초, 파. 다섯 개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칠해야 되는 데가 어디였죠? 여기 A. A. 여기 제일 먼저 칠하는 게 좋아요. 왜? 관련이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맞아요? 그래서 A를 칠하고 그 다음에 B를 칠하고 C를 칠하고 D를 칠해보겠습니다. 지난시간 선생님 이건 안 풀어줬어요. 한번 풀어와 보라고 했어요. 순서대로 칠한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 5개 색깔을 칠할 수 있죠. 여기다가 1번 색깔을 칠했다고 칠게요. 선생님이 1번 색깔을 칠했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 몇 개 색깔을 칠할 수 있어요? B에는? 4개. 좋아요. 네. 근데 2번 색깔을 칠했다고 치죠. 이렇게. 4개 중에 하나. 그럼 C에는 몇 개의 색깔을 칠할 수 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시죠. 4개 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번부터 5번까지 다 칠할 수 있어요. 왜요? 인접한 영역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 4개. D는요? 빼고 여기다가도 2번에서부터 5번을 다 칠할 수 있죠. 그러니까 4개.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한 거니까 어떻게 해요? 답. 이해되셨나요? 네.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그 옆에 있는 1114번일 거예요. 1114번은 왜 문제가 되느냐? 보세요. 이거랑 뭐가 다른지.
이것도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 색을 쓸 때, 세 가지 색을 쓸 때, 네 가지 색을 쓸 때, 다섯 가지 못 쓰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따로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쉬워요. 이해만 된다면. 그런데 1014번은 얘기가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른지. 되게 그림이 애매하게 보여지고. 자, 여기가 A, 여기가 B, C, D, E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걸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인접하는 걸로 따지면은 옆에랑 이렇게 만나고 있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도 만나요. 만나죠? 만나고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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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만나고 있죠. 연으로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다섯 가지 색깔. 다섯 가지 영역에다 다섯 가지 색깔을 칠하려고 해요. 한 가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경우수는 몇 가지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떨어져 있는 영역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무슨 얘기냐? 뭐 일단 선생님은 C부터 칠할 거예요. 제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C라고 하고 나머지 다 똑같이 했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A, B, D, E 이렇게 칠할 거예요. C를 제일 먼저 칠할 겁니다. 자, 그럼 저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봐요. C의 첫 번째 색깔을 칠하면 여기 다섯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죠. 맞아요? 1번 색깔을 칠했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B에는 다섯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네 개의 색깔을 칠할 수 있죠. 여기다 2번을 칠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B를 칠할 건데 1, 2가 걸렸으니까 여기 세 가지 색깔을 칠해야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3번을 칠했어요. 그런 다음에 D를 칠하지 말고 E를 먼저 칠할게요. 그건 왜 그런지는 알게 됩니다. E를 칠하고 지금 상관없어요. 순서가 바꿀 테니까. 그럼 E에는 몇 개의 색깔을 칠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죠. 왜요? E를 칠해도 되고 4번이랑 5번을 칠해도 되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다가 2를 칠하면, 내가 선생님 다른 색깔로 할게요. 여기다가 2를 칠했어요. 그럼 여기에 3과 4와 5를 칠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4번이나 5번을 칠했다 라고 하면 여기 4, 5번을 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4다 라고 하면 여기 3하고 5를 칠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2번을 칠할 거냐 아니면 얘네 색과 다른 번호를 다른 색을 칠할 거냐에 따라서 옆에 들어가는 케이스의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나눠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지? 그래서 1번 이게 1번이죠. 1번 A랑 2랑 같은 걸 칠하겠다. 이렇게. 요 색깔 녹색이요. 그러면 3이고 A랑 2랑 같은 걸 칠하니까 여기는 그냥 1을 곱하셔야 돼요. 여기 2번은 단 거니까. 그런 다음에 D로 갔을 때 세 가지니까 여기다 곱하기 3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얘기 이해되나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어떤 경우? 떨어져 있는 A와 2가 같은 색깔일 때. 케바케. 자, 두 번째. 그러면 A랑 2랑 다른 색깔일까를 한번 고민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똑같이 여기 5개고요. 여기 4개고 여기 3개까지 올 거예요. B까지. 1, 2, 3까지 칠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요? 4 또는 5를 칠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두 가지죠. 그럼 그때마다 4일 때는 이렇게 칠하고 5일 때는 3하고 4를 칠할 거니까 여기다 다시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요 두 가지 케이스에 각각 두 가지 이렇게. 그래서
A랑 E랑 같게 할 거냐 다르게 할 거냐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걸 한꺼번에 하면 상관없어요. 선생님 한 것처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각자 세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가고 여기만 다 되니까. 답은 여기 곱하면 9, 180에다가 더하기 22니까 240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420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제 영역이 이렇게 두 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개 아니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같냐 다를 거냐로 결정해서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다시 영역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두 개 떨어져 있어서 여기 같은 색깔 칠해도 되고 여기 같은 색깔 칠해도 된다고 하면 두 쌍 중에 한 쌍을 잡아서 같은 색 칠하는 케이스와 얘네들이 다른 색 칠하는 케이스를 나눠서 더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기억해요.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9번으로 가죠. 1029. 자, 178페이지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보세요. 많이 듣네. 일단 말 뜻을 잘 이해를 해볼까요? 말 뜻을 잘 이해를 해볼까요? 자, 사과, 배, 귤, 세 종류의 과일이 각각 2개씩 있어요. 밑에 같은 종류의 과일은 서로 구별하지 않아요. 사과 2개는 같은 사과 2개, 배 2개도 같은 배 2개, 귤 2개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이 6개의 과일 중에 4개를 선택해서 2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과일을 1개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솔직히 얘기하면 조합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순열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할까요? 과일 2개가 있는데 A, B, C 이렇게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3개의 종류 과일. 뭐 A를 사과라고 해도 되고요. 배라고 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 2명을 X랑 Y라고 하죠. 2명은 다른 사람이니까.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A 2개, B 하나, C 하나 이렇게 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3가지 과일은 다 되는데 똑같은 게 2개 있고 나머지 2개는 다른 거. 그러니까 같은 케이스로 이렇게 해요. A, B, C 또는 A, B, C. 이 3개가 다 같은 거로 생각하고 나중에 곱하기 3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걸 X랑 Y에게 나눠줄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두 번째 케이스는 뭘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아까 이럴 거예요. A, B. 그죠? 똑같은 거 2개. 아니면 A, C. 아니면 B, C. 이 3가지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를 대표적인 거니까 하나는 그냥 줄게요. 3개가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얘네를 X랑 Y한테 줄게요. 이제부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같은 게 있거든요.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나눠주면 될까? 라는 건데 솔직히 얘기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긴 한데 우리가 그걸 안 배웠어요. 그럼 그냥 케바케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X랑 Y한테 이렇게 줘보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주죠. A, B, C 이렇게 주시고요. 1번. 그 다음에 2번 자리를 바꾸는 것까지 생각을 할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냥 그렇게 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모둠으로 간 다음에 A, B한테 나눠주죠. 두 가지니까. 그러니까 1번은 A하고 BC 이렇게 나누고요. 2번은 A, B하고 AC 이렇게 나누죠. 줄이 잘 바꾸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C하고 AB는 같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A, B하고 C 이렇게 나누시고 A, C하고 B를 나눌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A, B, C하고 A 이렇게 나누세요. 세 가지, 다섯 가지가 있죠. 이 다섯 가지 케이스를 X랑 Y한테 나눠줄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과일을 이렇게 뽑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 과일을 두 개의 분류로 나누는 데는 다섯 가지가 있고, 이 다섯 가지를 두 명한테 나눠줄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세 가지 형태를 분류를 한 게 다섯 가지고, 그 다섯 가지를 두 명한테 나눠주세요. 그래서 30.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A, B, B예요. 그러면 A 나누고, B 나누고. 선생님에게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 A, B 나누고, A, P 나누고. 이거밖에 없죠. 아니? 그쵸? 아니죠. 세 번째. A, B, B. 네 번째. A, B, B, A. 네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를 X, Y한테 나눠준 거예요. 자, 다시 보면 두 가지 과일을 두 개 뽑는 방법이 세 가지고, 그거를 두 개의 분류로 나누는 방법이 네 가지인데, 학생 두 명한테 다시 나눠주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죠. 3 곱하기 2. 그래서 24. 더하시면 답은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더 좋은 방법을 배웁니다. 2학년 학통에 가서는 더 좋은 방법을 배우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그나마 개수가 적은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렵죠? 51이고요. 내가 뭐 잘못 풀었어요? 답이 51이네? 겹치는 게 있나요? 여기는 하나 빼야 되네요. 한 가지는요. 여기 하나 빼야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지금 얘를 x 주고 얘를 y 주고 얘를 y 주고 얘를 x 주고 때문에 곱하기 2를 한 건데 이렇게 하겠네요. 4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하나 빼야겠네요. 여기가 그러면 7, 21이고 그러면 51까지 가 맞습니다. 땡큐. 여기 똑같죠? 자리 바꿔도 여기 이건 한 가지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쟁이로 갈까요? 고쟁이의 469번 볼게요. 거기 최단 거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아직 2학년 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포인트 없으면 얘기해 줄게요. 일단 크게 그리고 자릅시다.
공사중이에요. 이렇게 공사중. 즉 여기는 지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다 지우세요. 없어? 프린트? 안 받았니? 함수 외국 경우의 수예요. 있어? 없어? 찾았어? 자 보시죠. 없으면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지울게요. 안 가는 데를 지우면 되지. 이렇게. 못 가는 데를 다 지워요. 이렇게. 지우고 여기도 얘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세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A 밑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럼 하시면 돼요. 그래야 1, 1, 2, 1, 3, 1, 4, 1, 5. 그 다음에 1, 3, 여기까지가 6이죠. 16, 여기까지 똑같아요. 16. 여기 10으로 가면 돼요.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1, 4, 10. 여기서도 여기 10으로 가면 돼요. 여기 1. 여기 안 없잖아요? 1. 합치면 11. 이렇게. 올라갈 때도 없잖아요? 10. 이렇게. 그럼 여기 21. 합쳐서 2. 합치면 여기까지.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 안 되면 다시 얘기하세요. 공사 중인 거 지우고 가면 돼요.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를 따져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481번. 잠시만요. 이거 조합이에요. 네. 481번. 좋아합니다. 여기가 조합이 아니네? 잠깐만. 조합이 아닌가요? 수렴점 아직 안 넘어갔는지? 그러네. 보죠? 구문된 줄 알았더니 아니네. 자, 그림과 같이 가로 방향의 평행 7개의 직선과 이 직선과 수직인 세로 방향 8개의 직선이 있는데 이 15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직사각형 중에서 색칠된 직사각형을 포함하는 것에 계속 조합이 맞아요. 근데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씨, 웃기는데 문제집이네. 조합을 풀면 쉬울 거를 또 이렇게 결정을 해보죠. 뭐 조합이 아니어도 풀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가로로 7개. 그러면 하나, 둘, 개. 크게 갈게요. 그 다음에 세로로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둘이니까 색칠된 데가 요거예요. 이만큼. 2x3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어요. 됐죠? 요거를 포함하는 직사각형은 몇 개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원래 조합에 나오거든요. 보세요. 자, 여기 번호를 달 테니까 보세요. 여기다가 얘가 1, 2, 3, 4, 5, 6, 7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2, 3, 4, 6, 7, 8 이렇게 번호를 내가 달았어요. 가로에 7개, 세로에 8개. 저걸 하기 전에 이거 하나 볼까요? 일단 조합에서 할 건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에 쟤랑 비슷하게 자, 여기 3개에다가 하나,
여기 직사각형이 몇 개 있을 것 같아? 다 세봐요. 그러지 말고 자, 여기에 이제 1번, 2번, 3번 있다고 치고 여기가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다고 치면 요 중에 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요. 그래서 조합이라고 한 거야. 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래. 그 다음에 요 네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요. 만약에 내가 2하고 3을 골랐어. 그 다음에 B하고 D를 골랐어. B하고 D를 골랐어. 그럼 이거 직사각형이 하나 생겨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방법. 이게 30이에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방법. 이따가 할 건데 네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방법. 이렇게 되면 여기 직사각형이 될 거다. 이해되실까? 무슨 얘기인지. 그 문제인데 얘가 왜 여기 와 있을까요? 그럼 얘는 무슨 방법으로 풀었냐? 조합이 아니면.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이 중에. A, 3, 각가지 중에 이 중에 한 개를 고르는 거예요. 한 개를 고르고 5를 고르면 절대 안 되죠. 5를 고르는 순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 7, 8 중에 한 개를 고르는 거죠. 그러면 4개 중에 하나니까 4 곱하기 3개 중에 하나니까 3. 이쪽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여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고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러면 2개 중에 하나니까 2가지. 3개 중에 하나니까 3가지. 답이 이렇게 되겠죠? 이 중에 하나 고른 거,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 고른 거. 여기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런 얘기죠. 이따 조합에서 다시 해요. 제 얘기를. 자, 그러면은 시간이 있으니까 조합을 해볼까요? 조합을 하고 시간을 많이 드릴 터이니 문제를 좀 많이 풀어주세요. 문제 이렇게 많이 안 풀면 확통에서 나오면 안 돼. 확통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시험 문제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 진짜 문제 많이 풀릴 건데 난. 이번에도 계속 부를 거예요. 공부하고 계속 안 오지만 불러도 오셔야죠. 자, 조합 한번 해볼게요. 콤비네이션. 솔직히 얘기하면 수능 조합 중에 뭐가 더 나중에 쓸모가 많아요? 라고 물으면 단연구 선생님 조합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P? 생각보다 많이 안 써요. C?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자, 얘는 수녀는 뭐였어요? 수녀는 서로 다른 은계에서 은계 중 알계를 택하고 그거를 뭘요? 일렬로 아니면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그리고 이 n개를 택할 때 중복이 안 들어갔어요. 한 번만 있어요. 근데 조합은 그냥 끝이에요. 저게 뭐? 서로 다른 n개에서 그냥 알개를 택하면 끝. 여기까지. 대신 역시 중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여기엔 순서가 없다. 즉 순서를 무시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만약에 보세요. 우리가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이 중에 두 개를 간단한 걸로 할게요. 택해서 너무 적나? 택해서 나열할 거예요. 한 번 더 하지 못하고 n개를 두 개를 택해서 나열할 거예요. 그럼 뭐예요? 3P2죠. 3 곱하기 2 해서 6가지가 나올 거라는 거죠. 해볼게요. 그러면 A랑 B 쓰고 A랑 C 쓰고
B랑 A 쓰고 B랑 C 쓰고 C랑 A 쓰고 C랑 B 써서 이렇게 6가지 가고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나열을 하지 않는다. 야 그냥 와. 두 명만 와. 로 한다면 얘네 둘이 합쳐서 그냥 A, B가 같이 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A랑 C랑 이렇게 해서 A, C가 온 거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같이 해서 그냥 B, C가 같이 와 있다. 세 개 나왔는 거야, 세 개. 어떻게 나온 걸까? 한 번 더 고민해 볼게요. 수성무시가 뭔지. 하나 더. 이번에 인원수를 하나 더 드릴게요. A, B, C, D인데 이 중에 3명을 택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열을 할 건데 그 나열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4P3 엄청 많아요. 12개. 근데 만약에 내가 A, B, C를 데려와서 나열을 해볼게. A, B, C, A, C, B 그 다음에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 그냥 나열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하나로 그냥 A랑 B랑 C가 온 것 뿐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순서가 무시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A, B, D를 데려왔어요. 이것도 A, D, B, B, A, B, B, D, A, D, A, B, D, B, A 이렇게 돼서 또 6가지가 나오지만 어차피 얘네들은 그냥 A, B, D라고요. 이렇게. 이해돼요? 뭔 얘기지? 끝까지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A가 안 들어가네. 아니, A가 들어가네. A, C, D예요. 그러면 A, D, C, C, A, D, C, D, A, D, A, C, D, C, A 이렇게 6개가 또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결국에 얘네는 그냥 야 3명 와 라고 했을 때는 그냥 A랑 D랑 C랑 이렇게 온 거라고. 근데 왜 4P3이 12요? 12가 아니지. 넘어갔지? 왜? 오늘 24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CD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BDC가 오고, CBD가 오고, CDD가 오고, DBC가 오고, DCB가 올 거란 말이에요. 또 6개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또 전부 B, C, D로 하나로 통일이 돼서 온다는 얘기예요. 뭉탱이로 보면요. 그러니까 순서가 무시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순서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네 3명을 나열했네. 3팩이죠. 이거. 3팩. 뭐야? 3팩이죠. 우리가. 이렇게. 6가지. 여기도 A, B, D를 자리를 바꿨네. 3팩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A, C, D를 자리를 바꿨네. 3팩이에요. 여기도 B, C, D를 자리를 바꿨네. 3팩이라는 거죠. 그럼 원래 나열을 할 때는 4P3이었는데 그걸 순서를 무시하니까 3명의 순서를 자리를 바꾸는 방법인 3팩분의 1로 나눴더니 조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아니더라도 순서를 무시한다라고 하면 그 수만큼 나열하는 걸로 나눈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다시 그 순서가 무시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면 앞으로 그 수만큼 무시되는 그 수만큼의 나열을 전체로 나눈다. 그래서 3명이 나열되는 거니까 3팩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조합 NCR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NPR을 R팩으로 나눈다. 요게 바로 뭐다? 순서를 무시한 거다 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순서를 다 무시해서
하나씩으로만 표현을 하겠다. 이 얘기. 아시겠지요? 이게 조합이에요. 콤비네이션. 일어나시고. 자, 이 개념은 생각보다 나중에도 많이 쓰이거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던가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데서는 유래기가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MPR이 이거였잖아요. n-r의 팩토리얼 분의 n팩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NCR은 뭐가 되냐? 이렇게 되죠. 이걸 나눌 거니까 R팩으로 나눈다. n-R팩 분의 n팩 형태가 될 거다. 이게 앞으로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공식 중에 하나. 네. 자,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자, NC는 뭐예요? 말 그대로 하면 자, 다섯 번 중에 한 명 와. 아까 여기서 N이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가 넣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1, 100, n-1팩 하고 n팩이니까 맞네. 이렇게. 그러면 NC, N은 뭘까요? 다 와! 라고 했어요. 이것도 한 가지. 왜요? 봐봐요. N이면 여기가 n팩. 뺄 거야. n-n의 0팩. 분의 n팩. 이니까 한 가지. 그럼 얘는 NC 제로. 내가 얘기했어요. 순영이랑 조합에는 0이 없어. 무조건 하나 이상이에요. 뭐라고? 한 가지. 어떻게? 넣어봐. 여기 앞에가 0팩. n 빼기 0팩 분의 n팩.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틈새로 기억해야 되는 게 NC 같은 경우에요. 얘는 이제 2분의 n의 n-1이다. 이런 것들은 기억해두면 편합니다. 잘 봐요. 요건 선생님,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려고 했죠? 만약에 7p3이야. 그러면 7부터 3개 x를 넣을게. 기억나요? 계산할 때. 이렇게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계산이 어려워지니까. 그럼 만약에 8c3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렇게 하세요. 위에다가는 8부터 3개. 밑에는 거꾸로 1부터 3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편해요. 계산할 때는. 아시겠죠? 8부터 3개, 거꾸로 3개. 돼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3표로 나눌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되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보시죠.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중요 공식 중에 하나 뭐요? NCR이 NC의 n-R과 같다. 저거는 예전에는 증명 문제로도 많이 나왔었어요. 거기 190페이지에 2번에 써있죠. 보세요. 증명할 거니까. NCR은 우리가 지금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럼 얘만 쓰면 되죠. NC n-R 해보죠. 그럼 여기가 R자리니까 얘가 요 밑에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얘에서 얘를 뺄 거니까 n 빼기 n-r 하고 팩토리얼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n 팩. 돼요? 그럼 여기는 n-r의 팩토리얼이고 얘에서 얘 빼면 r 팩이고 여기가 n 팩이죠. 똑같죠? 분모의 자리만 바뀌었을 뿐. 그래서 얘가 n, c, r이다. 이런 얘기죠. 잠깐 선생님 보세요. 여기에 세 가지 색깔의 분필이 있잖아요. 선생님 이 중에 한 가지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이죠. 선생님이 지금 뭘 한 거예요? 이걸 한 거죠?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 가져오면 몇 개 남아요? 2개 남죠? 내가 얘를 가져오면 2개 남죠? 내가 얘를 가져오면 2개 남죠? 그럼 얘가 3개 중에 2개를 남기는 방법이랑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내가 n개 중에 r개를 가져오면 n개 중에 n-r개를 남기는 방법이랑 같다라는 게 증명으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조심해야 되냐면 예전에는 이 문제가 히트를 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아마 아무도 안 속을 거예요. 다 속은 문제가 있는데 저거를 하면 뭐 보통 서술형은 나오는데 아마 잘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이런 거 나와요. 8C R을 했는데 얘가 28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푸세요. 내가 여기 알려줬죠.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8C R에서 숫자를 맞춰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8을 하나 쓰고 여기다 1을 하나 쓰세요. 얘가 R이 1이 되죠.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7을 쓰면 내가 여기다가 2를 써야죠. 답이 나왔죠. 그러면 R이 2야 라고 쓰면 반만 맞은 거잖아요. R이 2가 나왔으면 얘 때문에 R은 2도 되고 꼭 써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나와요. 가끔 저런 걸 노리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어서 난 되게 잘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답이 2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그 옆에 보면 밑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나중에 그 2학년 때 배우는 이항 정리라는 게 있는데 한 가지 추가해서 얘기하자면 조합은요 여기서만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열 같은 경우나 아니면 경우의 같은 경우는 확률에서만 쓰이잖아요. 근데 조합은 나중에 수열에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기하에서 쓰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투에서도 가끔씩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콤비네이션은 생각보다 만능이라서 여기저기 많이 튀어나와요. 잘 기억을 해주세요. 2학년에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뭐가 있냐면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n-1c에 r-1 더하기 n-cr은 LCR이다. 이런 거 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자, 얘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뭔지 알고 있죠.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요게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서술형 무조건 1번 문제였어요. 왜? 증명 문제니까. 그때는 선언수형이 많이 나올 때라서.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전날에는 이거 2개는 꼭 외우고 가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요새는 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하라는 대로 할게요. 조합 콤비네이션의 순서대로. 보세요. 얘가 밑에 오죠. 이렇게. 얘에서 얘 빼고 바로 갈게요. 이렇게. 이상하면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앞에 거 콤비네이션.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뒤에는요. 얘가 와요. 바로. 이렇게. 알팩. 얘에서 얘를 뺄 건데 얘부터 먼저 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분모를 통분하고 싶어요. 근데 얘보다는 얘가 R이 하나 더 곱해져 있는 상황이고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얘보다 n-R이 하나 더 곱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는 R을 이렇게 곱해요. 그럼 얘랑 곱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지난 시간에 했어요. n에다가 n-1의 팩토리얼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뭘 곱해요? 그쵸? n-r을 곱해요. 얘랑 곱하면 얘가 되겠죠. 다음 숫자를 곱하면 다음 숫자 팩토리얼. 다음 숫자를 곱하면 다음 숫자 팩토리얼. 여기다가도 이렇게 곱해야겠죠. 그럼 통분이 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밑에가 R팩에 n-R의 팩토리얼 분해가 된 거고 자 앞에는 천천히 할게요. n-1팩에 n-R의 n-1 팩토리얼이 된 거죠. 분배를 해서 계산을 하면 R팩에 n-R팩에다가
얘랑 얘랑 더해서니까 n에 n-1 팩이 되고요. 안 되는 데는 다시 물어보세요. 그럼 n 팩이 되죠.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3C 숫자가 너무 작다. 5C2 더하기 5C3은 6C3이 된다. 아니요. 요거를 적용해.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2학년 때 배워요. 우린 그냥 그 정도만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산하는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되셨죠? 요게 조합이에요. 조합이랑 순열이랑 차이가 뭐다? 순서를 나열할 거냐 나열하지 않을 거냐인데 이게 말의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당연히 순서가 있으면 순열, 순서가 없으면 조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그걸 교묘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푸는 방법밖에 답이 없어요. 자, 처음 페이지에는 성질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191에는 여기에 순서를 생각하자면 여기를 뽑는 경우라고 해서 내가 얘기했죠. 유형일과 유형이가 다른 차이는 뭐라고요? 유형이는 계산. 지금 선생님이 했던 계산. 유형이는 이걸 상황으로 준다. 여기서 우리는 뭐가 N이고 뭐가 R인지 찾아서 NCR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게 유형별로 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오케이, 다 조합이야. 그냥 NCR을 풀어. 수열 때도 막 그냥 야, 다 수열이야. 수열 풀어. 하다가 구별하지 않는 연습을 안 하면 문제를 섞어놨을 때 선생님, 전 이제 순열이랑 조합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태 내가 공부했었던 게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신 차리고 어떤 상황에서가 순열이고 지금 우리가 풀 때도 왜 얘가 조합으로 푸는 건지를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순서가 없네. 그래서 조합이네. 이 차이를 순열이랑 한가름을 해놓으셔야지만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원하는 건 첫 번째는 딱 그거예요.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풀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조합의 수라고 하는데 거기에 되게 중요한 타이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부분집합. 자, 우리는 구배 법칙을 알고 있죠. 일어날 때는 곱한다. 맞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A라는 집합에는 A하고 B하고 C가 있대요. 이렇게? 괜찮죠? 그럼 얘 부분집합이 여기서 몇 개였죠? 2의 세제곱개예요. 8개. 이유가 뭐였나요? 보세요.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공집합을 잡으면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갔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A를 잡으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B라는 원소만 잡으면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C라는 원소를 잡으면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A랑 B를 잡았어요?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A랑 C를 잡았어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B하고 C를 잡았어요? 안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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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본인 자체 A, B, C를 잡으면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배운 걸로 적용을 해보면 그럼 A가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B가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C가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두 가지와 두 가지와 두 가지 이걸 곱하는 게 이거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선택권 넣을 거야 말 거야 두 가지 이렇게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했는데 여기는 부분집합을 쓸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원소가 몇 개인 부분집합이 몇 개야를 물어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보세요. 1125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합이요 1, 2, 3, 4, 5, 6 해서 원소가 6개인 집합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원소의 개수가 풀수인 부분집합이 몇 개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 세요. 이걸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여기서 해야 돼요. 첫 번째. 그래요. 한 개짜리예요. 그럼 뭐 하면 되는데 6개 중에 하나 가져도 돼요. 6개 중에 하나 가져온 거 넣어요. 두 번째. 3개짜리래요. 6개 중에 3개 가져도 돼요. 세 번째. 5개짜리래요. 그럼 6개 중에 5개 가져도 돼요. 이거 다 더하시면 부분집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왜? 집합에서는 순서가 없어요. 자, 풀어 96. 그 다음에 193페이지 유형사를 보죠.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도 이 경우의 수라는 걸 했을 때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 지금 여기 몇 명 있냐? 한 6명이죠. 우리 6명이서 악수를 해요. 그럼 몇 번 해요, 악수? 선생님 악수 몇 번 해? 5번 하잖아. 그러면 6명이 있으면 한 명당 5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6 곱하기 5에서 30번 해요. 무슨 소리? 같이 하는 거잖아요. 악수 몇 명이서 해요? 2명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1을 나눴죠. 전체 1을 나눴죠. 무슨 얘기예요? 악수는 몇 명이서 한다? 2명이서 한다. 그러니까 다음은 악수를 한다면 60, 6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순서 없이 악수를 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리그전 악수. 이렇게. 그러면 1132번을 보실까요? 리그전은 뭐예요? 이게 좀 스포츠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리그전이 되게 막 어려운데 팀이 만약에 A하고 B하고 C하고 D팀이 있고 A하고 B하고 C하고 D팀이 있어요. 각각 한 번씩 경기를 한대요. 각 팀마다. A랑 싸우진 않을 거 아니야. 여기는 안 싸우겠지. 그러면 여기 싸우고 여기 싸우고 여기 싸우고 여기 싸우고 여기 싸우고 여기 싸우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 하겠죠. 경기 이렇게. 여기 하겠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 몇 번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번 해? 아니겠죠. 이거겠죠. 이쪽만 해야 돼, 이쪽만. 이거랑 이거랑 같은 경기잖아요. 같은 경기. 맞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 이해되셨나요? 리그전이라는 건 이거예요. 모든 팀들이 다른 팀이랑 한 번씩 경기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복잡해지고. 조건이 하나씩 붙어요. 수련 때처럼. 그런 것들만 두시면서 푸시면 됩니다. 별로 감흥이 없는 거니까 다 알고 있구나. 선생님, 이게 다 왜 설명하지 말까요? 자, 유형 뭐를 보면 이번에는 숫자인데 이건 선생님이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분류를 이용한 조합의 수라는 게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순혈조합 조합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기 전에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할이 필요하다. 분할을 너무 많이 하면 복잡해지고 분할을 너무 적게 하면 중복과 누락이 걱정된다. 분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조합은요 팀을 나눈다고 하거나 조편성을 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원수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으면 겹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 말이 되게 어렵게 써있는데 말이 너무 어려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어? 말이 되게 어려운데 자 무슨 얘기냐면 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선생님 1146번 자, A 지역에는 3곳, B 지역에는 4곳, C 지역에는 5곳, D 지역에는 6곳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곳의 관광지를 선택하여 관광하려고 할 때 선택한 3곳이 모두 같은 지역에 있는 경우수를 구하렵니다. 이 정도면 쉽네요. 선생님, A에는 3군데. 이거 너무 쉬운데? 네.
C에는 5군데, D에는 6군데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3곳의 관광지를 선택해서 관광을 하려고 해요.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얘는 이미 분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마다 분할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원래 3개를 고를 거면 다 더하면 얼마야? 18개 중에 3개를 골라야 되는 거죠. 전체 경우도 원래. 그쵸?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택한 3곳이 모두 같은 지역에 있는 경우니까, 여기서 3개를 골랐다고 하면 요걸 거고요. 여기서 3개를 고르면 요걸 거고, 여기서 3개를 고르면 이걸 거고, 여기서 3개를 고르면 요걸 거다는 얘기죠. 이거 다 구하시면 돼요. 문제 뜻 이해하셨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분할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2학년에도 이게 없어요. 빠졌어요. 날라갔어요. 그래서 되게 쉬운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슨 얘기인지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조건에 있는 분할의 수, 조합의 수 이것도 그냥 한번 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거예요. 잘 봐. 예를 들어서 그냥 큰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이건 뭐냐면 농구 선수가 한 팀에 뭐 8명이 있다고 해서 9명이 있다고 쓸게요. 9명이 있어요. 농구는 몇 명이 하는 거냐면 5명이 하거든요. 그럼 팀을 결정할 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개냐면 9, 10, 5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9명 중에 5명 뽑아서 팀을 내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1번 첫 번째 무슨 일이냐면 센터는 받아요. 그러니까 2명은 이 중에 A랑 B가 있는데 A, B는 무조건 넣어야 돼요. 출전. 무조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포함시킨다라는 건 둘 다 빼세요. 여기서도 빼고 여기서도 빼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되셨죠? 나머지 6명, 7명 중에 3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2명 출전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 조건. 이번에는 여기 C라는 애가 있는데 C가 부상이에요. 그럼 어디서만 빼요? 얘는 제외하고 간다 라고 하면 여기서만 빼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무조건 집어넣는다? 둘 다 빼고 제외하고 간다? 여기서만 뺀다. 이해되셨죠?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도 뭐가 나오냐면 적어도가 나옵니다. 여기도 적어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에서도 했었던 경우에서도 했었던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안 풀 테니까 풀어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할게요. 자,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198페이지. 아까 선생님이 분할 나왔다고 했죠? 자, 분할의 수라고 하는데 제일 쉬운 이 부분만 남았어요. 근데 이게 본인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잘 들어요. 분할과 분배라는 게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책이요. 책이 A, B, C, D, E 이렇게 6권이 있어요. 이 책을 세 묶음으로 세 모둠으로 분할할게요. 분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1번 한 권, 2권, 3권으로 나눈다.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어차피 3개로만 나누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개수를 맞출 필요는 없는 거예요. 분할하라고 했으니까 생각해보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6권 중에 하나를 뽑고요. 여기다 넣어요. 그 다음에 5권 중에 2개를 넣어서 뽑아서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권 중에 3권을 넣고. 여기는 순서가 당연히 없어요. 조심. 왜? 이렇게 놔두는 건데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이렇게 할 수 있죠? 한 권, 4권 넣을 수 있죠. 맞나요? 그래서 6개 중에 하나를 뽑고 5개 중에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권은 4권끼리 넣을 건데 여기에 요게 필요합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A를 뽑고 B를 뽑고 나머지를 했다고 치고 B를 뽑고 A를 뽑고 나머지를 한 건 같은 거예요. 순서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같은 개수가 있으면 그것만큼 나누셔야 돼요. 자리 바꾸는 거. 순서가 없다고 했어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순서가 무시되면 그 개수만큼 나눈다. 이해했죠? 자, 세 번째.
마지막 2번, 2번, 2번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6번 중에 2번 넣고요. 4번 중에 2번 넣고 나머지 2번을 2번에다 넣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개수가 다 똑같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죠. 처리받고 다 똑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내가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방법수를 다 더한 값이 6권의 책을 세 묶음으로 분할하는 방법 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분할된 것들을 만약에 X랑 Y랑 Z라는 학생에게 나눠줄 거면 여기다가 곱하기 3팩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세 명한테 나눠준다는 건 순서가 있는 거니까. 이게 분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할 후 분배. 아니면 분할까지만 할 거야? 분할한 다음에 분배를 할 거야. 까지 문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그냥 1164번은 선생님처럼 원소가 2개, 2개, 3개로 집합으로 나눈 방법이니까 여기 그냥 분할까지 끝나는 거예요. 분배 안 해요. 이게 했죠? 근데 1167번은 5개를 3개의 가방에 남김없이 넣으려고 해요. 근데 각 가방에 적어도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그럼 분배까지 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차이를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맨 밑에 토너먼트를 하나 볼게요. 아까 리그전이랑 달라요. 토너먼트는 문제가 2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가지 유형은 여기서 배우고요. 한 가지 유형은 아마 따로 나올 거예요. 여기서 안 나오고 좋아요서 안 나오고 그냥 경우에 나오기 때문에 같이 안 써요. 근데 이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그 경우 말고 다른 경우를 하나 볼게요. 비슷한 경우로. 자, 보세요. 5개 팀이 있다고 치죠. 이렇게. 5개 팀. 거기서 더 어렵게 할게요. 5개 팀이 A, B, C, D, E. 여기다가 조편성을 할 거예요. 토너먼트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넣는 방법수가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토너먼트를 나누는 방법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기억을 해야 되니까 이거보다 금방 어려울 수 있어요. 1170번이 이거보다. 자, 어떻게 하냐면 큰 거부터 자르세요. 큰 거부터 자르면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5개 팀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51번, 52하고 그 다음에 33을 합니다. 인원수가 다르죠? 그럼 밑에 분해를 안 해도 돼요. 쟤랑 똑같아요. 분할이랑. 됐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만약에 A, B가 오고 B, A가 오면 같은 거예요. A랑 B랑 싸우나 B랑 A랑 싸우나 같은 거니까. 더 이상 끝. 여기도 끝. 근데 여기가 문제니까 여기를 나눌 때가 이렇게 나눌 때가 이제 이거. 내가 얘기했어요. 큰 가지부터 치는 거예요. 그럼 2번은 어떻게 돼요? 3팀 중에 2팀, 나머지 1팀 중에 1팀. 이렇게. 인원수 다르죠? 그럼 주세요. 답은 뭐예요? 이렇게 곱하면 돼요. 아, 답이 5C 곱하기 33하고 32 곱하기 1C1 하면 됩니다. 이게 토너먼트 분배하는 거. 좁혀서. 아시겠죠? 까먹지 마세요. 1170번을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9페이지 위에다가 유형 10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조합 후 순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타이틀 그거예요. 뭐라고? 뽑아서 나열하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위험해요. 문제를 잘못 읽으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이거 수열인데? 예요. 자, 1171 융통성을 갖고 한번 읽어봅시다.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 중에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 중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이걸 어떻게 푸냐면, 오! 선생님. 이거군요.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큰일 나죠.
무슨 얘기냐면 남자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여자 세우고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틀렸다고 얘들아, 답 아니라고. 어떻게 해요? 일단 남자 5명 중에 2명을 뽑고요, 여자 4명 중에 1명을 뽑아요. 몇 명이 모여있어요 지금? 3명이 모여있죠. 그럼 걔네 셋을 나열을 하라고. 그래서 조합 후 나열이에요. 일단 모아놓고 나열. 이거 아니에요 다. 큰일 납니다. 조심하라 했어요. 이런 문제가 나중에 뒤섞여 나오면 수련 아니에요 생각 푸는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건 되게 쉬운 거고 그 밑에 다른 문제 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또 법칙대로 풀지 말고 이게 그 문제겠지라고 하고 예상하고 풀지 말고 문제를 잘 읽고 푸세요. 문제는 되게 많아요. 네, 얘기했습니다. 뒤에 막 1182번, 83번 되게 어려워요.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참어. 조금만 더 하고 쉽게 해줄게. 아직 멀었나? 거의 다 왔네. 자, 이번에 유형 11은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순서가 정해진 거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고 생각하고 푸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요. 그냥 간단하게 84번에 내가 풀어볼게. 사용사진 그냥 읽어볼게요. 키가 서로 다른 10명이 있어요. 키가 다른 10명이 있어요. 근데 3명을 뽑아서 키가 큰 학생부터 배열할 거예요. 그럼 뭐 같아요? 수녀 같잖아요. 만약에 여기 A, B, C, D, E, F 이렇게 해서 10명 있다고 치자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A랑 C랑 D를 뽑았다고 쳐요. 큰 순서대로 나누면 그럼 D, C, A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크고 작고 작으니까 이미 뽑았을 때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순열로 푸는 게 아니라 조합으로 풀면 된다는 거죠. 뽑으면 이미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뽑아요. 나열해요. 순서를 무시하세요.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건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 뽑았을 때 순서가 미리 결정되어 있어? 그럼 조합이네 라고 하고 풀어야 된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어떤 거냐면 1188번 봐봐요. 문제는 1부터 7까지 자연수를 일렬로 배열해서 첫 번째 수부터 차례로 이렇게 나열했어요.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수래요. 네, 풀어보세요. 이런 게 어려우니까. 이런 게 어려워요. 그 위까지는 쉽거든요. 87번까지 사용하는데 88, 89, 90, 그 다음에 뒤쪽에 91, 92, 93이 어려울 거예요. 이걸 한번 고민해 와 보세요. 다음 시간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다시요. 뽑았는데 순서가 이미 결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조합으로 해결을 할 거라고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니 내가? 지금 중요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순열과 조합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문제가 섞였을 때 내가 이게 순열이다 조합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구별을 지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유형별로 계속 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기 지금 조합 같았잖아요. 계속 조합을 풀어요. 문제 잘 안 읽고. 순열 때도 그랬을 거고요. 그럼 망한다고. 얘가 왜 순열인지를 문제에 대해서 찾아야 되고 얘가 왜 조합인지를 문제에서 찾아야 돼요. 거짓말 안 하고 다음 시간에 만약에 선생님 테스트를 하나 던져줘 볼까요? 순열이랑 조합 섞어서? 난리 날 거예요. 그걸 지금 연습해야 돼요. 처음에 그냥 멍하게 조합이야. 저걸 계속 이러다가 나간다고. 나중에 섞어놓는 거. 문제를 잘 읽어주세요. 부탁했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나중에 다 티나요. 내가 틀리면. 기출 풀면 다 티나요. 뭐 시험 문제가 아예 순열이야 조합이야 써있으면 다행이지만 안 써있으면 다 망해요.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죠. 조합에서 이제 쓰는
도형의 성질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두 가지.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해야 됩니다. 좀만 더 참아주세요. 한 번에 끝내죠. 끝내보시게요. 자, 뭐냐면 일단 처음에는 직선의 개수. 조합을 사용하는 거. 자, 서로 다른 n개의 점이 있습니다. 대신 어느 직선도 3개 이상의 점이 한 직선상에 없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점이 이렇게 있지 않다는 얘기죠. 3개 이상. 그럼 만약에 점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있다 치죠. 여기 직선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10개 그을 수 있어요. 라는 거죠. 어째서요? 점 2개를 이으면 되는 거니까 점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이으면 직선이 된다라는 거죠.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문제상에는 이걸 제외한 문제가 나오니까 어려운 거죠. 이런 거 하나 풀어볼까요? 이런 데 있잖아요. 일단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돌아가요. 돌아가서 이렇게. 점이 7개 있어요. 여기 직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일단 전체는 7C이겠죠. 빼기 뭐요? 하나, 둘, 셋, 넷은 같은 직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맞나요? 그래서 요 4개로 만든 건 빼주셔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를 더 더해주셔야 됩니다. 왜요? 이 4개로 만든 이 직선도 다 빼버렸으니까 요 하나는 추가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이거 관련된 문제가 거기 저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저렇게 많이 쓰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 삼각형의 이건 뻔하죠. 이거랑 똑같은 상황을 가져올게요. 땡땡 땡땡을 가져와요. 땡땡. 역시 서로 다른 n개의 점이 있고 거기서 3개 이상은 한 직선상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5개 있어요? 뭐 하면 되죠? 여기는 5C, 3. 여기는 만약에 이거면 NC2면 되고 여기는 NC3이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삼각형을 몇 개 만들 수 있다? 여기도 10개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이제 얘도 만약에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 문제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면 이 상황에는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7C3인데 이 4개로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거 빼야겠죠? 여기 더해주지 않아요. 직선이 아니고 삼각형이니까. 그런 형태의 문제들만 잘 푸시면 돼요. 근데 상황이 생각보다 더럽게 주어질 거예요. 이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아요. 거기 문제 보면 알아요. 어떤 것들은 되게 좀 까다롭게 주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보시고 직각삼각형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다른 문제 풀면서 앞에서 고쟁이 풀면서 설명했었던 건데 이번에는 선을 결정해서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뭐 일단 5개만 볼게요. 이렇게 둘, 셋, 4개 볼게요. 여기는 평행사변형이 몇 개 있을까요? 이렇게 평행한 여기 5개가 있고 이렇게 평행한 4개가 있다 라고 친다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어설프게 설명했지만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직선과 A, B, C, D의 직선이 있으면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내가 3번과 5번을 선택하고 C와 D를 선택하면 3번, 5번, C와 D인 이런 평행사변형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5개 중에 2개의 선을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4개 중에 2개의 선을 선택하면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이 문제도
더럽게 가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 되게 유명한 문제죠. 아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일 텐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일 텐데. 조그맣게 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은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일단 직사각형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으씨.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전체 직사각형의 개수죠. 맞아요? 그럼 정사각형은요? 몇 개? 1/2, 4, 3, 12. 이게 1/2 1짜리가 12개. 2/2 2짜리가 6개. 3/2 3짜리가 2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거기 있어요. 100, 1210번. 네, 거긴 4/4죠? 선생님이랑 다르게. 교과서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4/4 3짜리. 할 수 있죠? 오인형의 문제들이 1211번도 마찬가지, 1212번도 마찬가지, 1213번도 마찬가지.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 문제들은 이렇게 주기 때문에 쉽지만 거기에 특정적인 뭐 포인트를 준다거나 특정적인 조건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건들을 만족할 때마다의 케이스를 조심해서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시험 문제니까. 그 다음 유형 14 함수의 개수. 그리고 다시 이걸 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분명히. 함수할 때. 함수를 찾을 때 선생님이 이걸 다시 한다고 했죠. 아, 여긴 안 했나? 다시 앞에 가서 또 함수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할게요. 자, 우리는 함수의 종류 중에 이걸 배웠어요. 맨 처음에 이런 거 1대1 함수 배웠고요. 1대1 대응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항등함수 배웠고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 배웠죠. 근데 이제 함수의 개수를 따질 때 이건 어차피 한 개라서 필요 없고요. 모두 쉽고 얘네 둘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x라는 집합이 여기가 이제 x1, x2, x3, xm이고 y가 y1, y2, yn이에요. 그럼 1번 그냥 함수는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가 고르면 되잖아요. 얘가 몇 개 고를 수 있냐면 n개 고를 수도 있고 n개 고를 수 있고 n개 고를 수도 있고 n개 고를 수 있으니까 고르고 고르는 거니까 곱하죠.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뭐야? n의 n제곱.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중복수열입니다. 몰라도 돼요. 두 번째. 근데 만약에 m이 얘가 더 많아요. 그럴 때 1대1 함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죠. A 더만 N, P, M. 수형.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줄게. 이거 저번에 수행할 때 맞나? 자, 보세요. 여기가 1, 2, 3. 1대1 함수는 뭐라 그랬죠? 야, 내가 보면 너 고르지 마. 아니요. 그죠? 그러면 1번이 5명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고 1번이 골라봤으니까 2번은 4명 중에 하나, 얘는 3명 중에 하나죠. 그래서 5P 3이죠.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괜찮아요? 세 번째. 그래서 M과 N이 같은 상황에서 1대1 대응이 되면 뭐였죠? 네, NP M이니까 N택이었죠. 이게 이제 함수의 개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합은 어떻게 쓰일까? 라는 거예요. 조합은 어떻게 쓰일까? 라는 건데, 보세요. 거기도 이제 좋은 예를 들어서 써놨지만, 거기 보면 1214번 선생님이 여기다 쓴 거예요. 1214번을 지금 여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됐죠? 근데, 자, 조합은 어디 쓰이냐면, 만약에 X가요, 이렇게 A, B, C, D, 아니야. 여기도 그냥 합시다. 1, 2, 3, 4. A, B, C도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안 돼요. A, B, C, D.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Y가 만약에 1, 2, 3, 4, 5, 5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래요. FA, FB, FC, FG인 함수의 개수 몇 개야? 라고 물어보랬어요. 이건 5개 그나마 할만한데 이게 만약 6개고 7개고 10개면 어려워졌어요. 해박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5개 중에 4개를 뽑으시면 돼요. 왜요? 이 5개 중에 4개를 뽑았어요. 그러면 1, 2, 3, 5를 뽑았으면 순서대로 줘요. 어차피 순서가 결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으로 끝내면 된다 라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14 유형의 2번에 1번은 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2번은 요 녀석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된다. 요게 조합인데 요것도 만만치 않아요. 되게 더럽게 줘요. 어떤 거를 예를 들 수 있냐면 어디 보자. 뭐 1217번 옆에 보세요. F1은 1이 아니어야 되고 1대1 대입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18번 F2 더하기 F3가 8이어야 되고 1대1 대입이어야 돼요. 더 어려운 건 조합으로 가는데 거기 1221번이나 1222번 보세요. 22번 F3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조합이어야 돼요. 이런 형태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씩 더 붙어요. 그럼 그냥 조합을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케바케를 하면서 조합을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조합입니다. 물론 모든 유형이 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라 여기서 새로 만들어지는 유형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을 여러 개 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기본적인 유형을 싹 다 풀어보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번 숙제가 영 미흡하다 보니 저번 숙제 거까지 다시 질문을 받을 거니까 고쟁이랑도 다 다시 풀어서 보시면 됩니다. 잠깐 시간 할게요.